지난 계절 햇볕을 머금고 짙어진 초록빛은 어느새 한껏 채도를 낮추고 장안사의 새소리, 물소리, 들꽃들은 잠시나마 번잡한 도시 생활을 잊게 합니다. 바닷가 한쪽 끝. 원자력 발전소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어 이른바 원전마을로도 불리는 이곳의 가을. 최근 마을 사람들의 화두는 아무래도 지진입니다. 어제 내 친구 왔을 때는 뭐 유언비어가 뭐 7점 얼마가 나온다고 올렸다대요. 그가 불안하다고 뭐 지금. 지진 예측은 전문가들도 못하는데 누가 그런 예측을 해가지고. 주위의 불안, 걱정, 염려. 하지만 막상 이곳에 사는 이들은 담담합니다. 일상을 사는 일이란 그러한 거겠죠. 불안해도 표현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지키만 보고 있습니다. 내말 따는 말 죽으면 내만 죽나 뭐 다 죽는다 싶어 그래 있는 거지. 그렇다 해서 뭐 어디 갈 데가 있나? 갈 데도 없고 앉은 자리가 이 자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유난스러울 것도 없고 유난 떨 일도 아닌 어제와 같은 오늘. 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곳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대룡마을입니다. 바야흐로 완연한 가을입니다. 정갈한 돌담, 기와를 올린 아담한 한옥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솜씨로 보이는 적지 않은 작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도심에서 아주 약간 비껴 있을 뿐이지만 이곳에선 마치 다른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투박한 경운기에 몸을 싣고 노 부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를 나섭니다. 이곳이 김종무, 이태남 부부의 일터. 크진 않아도 부부의 정성 가득한 고추 하우스인데요. 햇살 가득 머금어 빨갛게 여문 고추를 수확합니다. 농사는 뭐 지으세요? 농사는 나랑 농사 짓고 뭐 무시 파 숭고 쪽파 숭고 무시 배추 뭐 이런 거 뭐죠. 정부지하고. 금년에 농사 잘 된 편이지. 무릇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던가요? 자식을 키우는 정성에 버금가는 살뜰함으로 지금껏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다 시집도 장가 다 보내봤죠. 다 보내고 가면 나. 하나 남았다고요? 자, 옮긴다, 막리 총각 하나 남아있다. 갑시다. 다 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던 마다들은 한 번도 이곳 마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맏며느리 역시 같은 숙명이란 뜻이겠죠. 늙으신 어머님이 97회를 살다 세상을 등진 것은 불과 4년 전. 이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또 떠날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문득 그들의 러브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나는 여기 내 본 사는 곳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부를 이제 해주고 다리가 오거든.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 거지. 그때는 남자가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여자가 이제 남자 쪽으로 오게 돼 있거든. 좋아서 왔겠지만. 꽃보다 아름답던 청춘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100년 해로 언약을 맺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55년. 오래전 그 시절을 담아둔 흑백
흑백 사진을 찾았습니다. 아, 그거 하나 있네. 혈 찍어래. 혈 찍어가지고 우리 같은 면들하게. 와, 이때 문제예요. 요때가 내가 28살 때인가. 신부는 21살 때고. 좀 쑥스럽지 뭐. 옛날 사진 치고 사진이 잘 나온 편이라 잘 나왔는데 추억이 새롭다 이거. 젊은 시절. 자식들은 알 수 없는 부모님의 청춘. 빛바랜 결혼 사진 한 장이 증명하는 그 시절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우리 마을 사진기사 때문에 이게 좀 오래된 거거든. 이보다 더 오래된 마을 사진이 잘 없지 싶거든. 이 사진이 거의 다 민둥산이라 지금은 조림이 잘 되니까네. 진짜 막 보기 좋게 되어 있지만 지금 그때 막 사진에 보다시피 나무가 별로 없어요. 저 민등에 저 철가지인데 그 가지고 나는 것입니다. 어디요? 민등 저 원자리. 서생면인데 서생면 원자리. 서생면 화산이 그 앞에 앞산에까지 나무 하나 갔거든. 이 근처 나무가 없어가지고. 못 타보셨어요? 뗄나무 걸어서 가는 기지. 그때 뭐 해도 그 해가 이고 오기까지 오고 있지. 소주 끓여야 되지 그래. 이 소주 공부를 되지 그래. 밥에 먹지 그래요.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든데. 식구 10식구 다 하려고 그래서. 50여 년 전 할아버지가 직접 찍었다는 오래된 마을 사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이곳 대룡마을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축에 속했답니다. 다른 동네 사는 거 비교해가지고 우리 동네가 조금 사는 형편이 좋았거든. 그래는 부자 소리를 좀 듣고 있었어. 전동면에 가면 집이 다 초가집이 조그마한 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다 개집이 집이 다 커요. 그는 부자 동네라고 이제 넌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땅 있으면 지금 그 집에 뭐 얼마나가 있는 거는 넌 볼 때는 모르잖아. 그런데 집이 다 크게 개집이 덩글덩글 다 크게 있었어요. 기회점이 있었어요? 야, 그래 다 부자 동네라고 이래 소문났죠. 모두가 가난에 허덕일 때도 기와집 보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는 대룡마을.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1971년.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원자력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산업화되는 그 시기에 우리 지역에도 공장이 오게 되니까네 살기 좋은 동네가 안 되겠나 이런 이제 반응이지. 원자력이란 무슨 요즘처럼 그런 뭐 위험한 거는 전혀 모르고 뭐 공장이 이래고 하시니까네 이 지역에도 살기 좋도록 되겠다 이렇게 전부 다 호응을 하고 그 중공식 같은 데도 구경하러 가다가 많이 갔거든. 근데 그런 걸 몰랐지.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막 모르라고 데모를 하고 이러지만은 그때만 해도 공장 건다고 다 좋아라 했거든. 원전을 이웃한 마을. 얼마 전 모두를 불안에 떨게 했던 지진으로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가 큰 요즘입니다. 우리 준용 거 봐 넣으시면 방구들까지만 건드려들었네. 문은 탈탈탈탈 하더라고. 어때요? 무서우셨겠어요. 무섭지. 오늘 우리 딸내미는 저 기장 있는데 아들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 가면서 저녁 10시나 되는데 차를 왔대. 아, 이쪽으로 야, 왔다고요? 이거 잘 안 돼. 지금 집은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아파트라고 근데 그렇지. 기장이 있는데 그리고 자고 있어요. 그 밖에서는 걱정 많이 하잖아요. 여기 원전 근처라 가지고. 그렇지. 여기 사시는 분들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 걱정이죠. 그런 불안한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뭐 이미 틀을 잡고 사는 이상 뭐 그 갑자기 어디 옮긴다는 그것도 대답 안 하는 소리고 막 근데 그런 대로 막 그래 알고 살아가는 게지. 어제처럼 오늘도 또 내일도 담담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물결. 들녘은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지척에 기와집 한 채가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가꾼 듯 혹은 무심한 듯 꾸밈이 과하지 않은 이곳의 주인장은 누구일까요? 도자기를 굽고 작품을 만드는 도예가 김미희 작가. 하지만 정작 그녀의 전공은 서양화랍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사실 그림은 그림이에요. 제가 그 캔버스하고 물감이 아니다 뿐이지 흙과 이렇게 유약이잖아요. 이런 자체가 유약이 흘러내리고 번지고 흙 속에 들어있던 성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자체 캔버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그림도 그리고 싶죠. 또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의도한 듯 의도하지 않은 듯한 뭐 이런 느낌들 그리고 이렇게 뭐 그릇 속에 또 다른 그림이 또 들어가 있죠.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풍경도 담아내기도 하고요. 다 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도예가로서 작품 활동에 좀 더 전념하고 싶었던 순간. 그때 이곳 마을을 알게 된 건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아니 어떤 느낌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 때문에 사랑하게 됐냐 얘기할 때 말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왜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얘가 너무 좋았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느낌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제 찾게 된 것 같더라고요.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이곳을 알게 됐지만 가족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 애가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때 해운대에서 이제 살 때였는데 걔가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연아 그러면 그냥 이사 갈고 그냥 구경이나 가볼래?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걔가 잠시 동네 한 마을 이제 한 바퀴 둘러본다고 하길래 한번 둘러봐 이랬더니 자기가 한 바퀴 다 둘러보고 오더니 엄마 나 이사 와도 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보더니 이 전체를 자기가 느낀 거예요. 이제 그걸.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듯 그녀의 마음에 들어온 이 공간 역시 그랬습니다. 그녀가 운명처럼 여겼다는 이 공간의 숨은 매력. 이제 여기가 이제 작업 공간인데 지금 정리가 지금 많이 안 됐어요. 이제 작업과 생활 동선을 고려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작가의 작업실인데요. 여기는 지금 서 있는 요 자리가 이제 부엌이었고 저기가 이제 곳간이었고요. 여기 벽이 다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 여기가 방이었죠. 방이고 이랬었는데 저희들이 이사를 와서 지금 요렇게 이제 안에 다 트고 안에 통유리도 넣고 이 차실로 이렇게 개조를 한 거예요, 여기를.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애초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기와집.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지난 16년간 하나둘씩 탄생한 작품들은 이미 공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문도 사실 저희들이 옛날에 있는 그 조각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달아가지고 모양을 내고 이렇게 돼 있어. 이미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 준비를 해왔기에 이렇듯 사랑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었겠죠. 남편이 주로 손님들을 맞는 사랑방 옆엔 김미희 작가 오로지 그녀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 숨은 듯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쪽 방에서 이제 손님 맞고 뭐 이렇게 혼자 차를 마시고 즐기면 저는 여기서 작업하다가 이제 쉬고 싶으면 여기서 잠을 자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책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여기 사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 올라가고 뭐 따뜻하게 난방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책도 읽고 또 스케치도 하고 그림 그리고 뭐 그러는 공간. 공간을 채운다는 건 물건을 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그 공간에 머무르는 이의 마음과 애정을 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업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티브가 그게 이제 자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흙을 만질 때 느낌도 그렇고 주위에 우리 동네 그 가까운 곳에 이제 마음에 드는 흙이 있으면 또 그걸 또 캐와서 수비를 하고 작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사는 곳의 흙을 같이 쓰기도 하고 내가 보는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담아내기도 하고 이 작가로서는 굉장히 큰 그 뭐라 그럴까 이게 행운이라 그럴까 그런 편이죠. 사실 그녀가 오기 이전부터 몇몇의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후 자연스레 이곳엔 다른 작가들이 더 모여들어 그들의 공동 창작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룡마을은 예술인 마을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는 사실 그 뭐 작업하는 작가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마을이 일단 마음에 들고 이렇게 예쁘고 작업할 공간도 넉넉하고 이제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작업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조각하시는 분들, 뭐 또 나무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서로 사실 소통도 많이 하고요. 그냥 같은 마을 주민이면서 또 작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며 가며 뭐 이제 그렇게 재밌게 지냈죠, 사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 어디나 그러하듯 크고 작은 문제는 생기기 마련. 소통은 불통으로 이해 대신 오해가 커졌죠.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마을도 예술인 마을로 또 지정이 돼가지고 뭐 지원도 받고 이제 이러면서 마을도 그 조금씩 이제 바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그 느꼈던 아기자기한 그 작가들의 소통은 좀 점점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작가들이 이제 젊은 작가들이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는 그 적은 임대료로 이제 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내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어느 정도 또 성장하면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대부분 작가들이 많이 나간 이제 편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머무르는 게 사실 힘든 점도 있었을 거고요. 마냥 행복하고 낭만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실의 무게인 걸까요? 사람은 떠나고 덩그러니 작품만 남은 채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속상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수단에가 몇 개다 그런 하나 알 정도라. 그 정도로 저거 했는데 이제는 이제 없이 참 이제 객기서 이제 또 두루가 이래 또 살고 자꾸 이제 그래 되니까 이제 그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 되는 거지. 그래 인생이 자꾸 가서 이제 예전 같지 않은 마을 인심이 못내 걱정스러운 부부입니다. 밭일에 나설 채비를 마친 부부. 자식을 키워낸 밭으로 오늘도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방송 소리가 나요? 야? 방송하는 소리? 예 라디오 라디오 배 그 깐치 쫓는다고 그 소리를. 나도 라디오 들어야지. 그래 맨날 아침에 듣고 전부 틀어놓지 이제 밭에 뭐 교통받을 들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일도 잘 되고 잠도 안 오고. 근데 금요일에 가야 되긴다 이가. 이거 들으면은 비올 게 많네. 길을 걷다가 혹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요거 가야 되기면 이게 안테나라. 안테나요? 아니 이런 거 달아놔야 되거든. 달아놔야 주파수가 맞거든요. 근데 안 하면은 커뮤니티 매핑을 이래가 달아놔야 사람들이 각자 알고 있는 화장실 위치 정보를 딱 나온 위치가 있네요. 예. 보시지요.
혼자서 만들려면 이래 달아야. 몇 년이나 걸렸을 텐데 아무데나 하면 주파수 안 맞아. 사업에 소리가 안 나. 잡소리가 나. 설계 화장실 위치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TV도 골라보고 음악도 골라 듣는 시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진화하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도 어머니에겐 라디오만 한 게 없습니다. 언제든 두런두런 이야기를 뱉어내는 오래된 라디오는 어머니에겐 최고의 말벗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펴보니 바깥 어르신이 보이질 않네요. 일 좀 하자 그럼 어딜 달 데는 없지. 남편의 행적일랑 관심도 없다는 듯이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 모양이죠. 그 시각 어르신은 무슨 일인지 트럭까지 몰고 나섰습니다. 어르신 근데 어디로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지금은? 지금 해관에 시간이요. 해관에 지금 그 가스 그 연결해 주러. 가스를 연결한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근데 그것도 뭐 하나? 참나. 알고 보니 어르신은 이곳 대룡마을의 새마을 지도자.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마을의 공식 일꾼입니다. 뭔가를 들고 옮기는 사이 주민들의 민원이 순식간에 해결 완료. 내일 뭐 행사인가요? 아니 업 행사, 업 체육회. 업 체육회. 아니 각 마을마다 요리를 기가 나가 먹잖아요. 각 마을 풀어마다 각 마을마다 다 해요. 저쪽 마을에 하고. 내일 있을 체육대회를 위해 음식 준비에 나선 어머니들. 그냥 물 좀 들고 가. 좀 닫아. 이 자리에 새마을 지도자가 굳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필요한 모습이죠. 저 살벌이냐 지금? 한 봐가라. 고기가 모자라서 지금 손살을 일어나. 그럼 봐가라 물만 앵가이 감 드리고 이것도 하나 뭐 하는 사람이 봐보소 물 대치기 싶다. 어디 국 기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기 가득한 타박에도 아무런 군말 없이 맡은 일을 수행하는 새마을 지도자 어르신입니다. 바짝 봐. 그래 묵으면 딱딱. 마을 사람 몇몇만 모여도 이야기는 금세 예전 같지 않은 동네 사정으로 화제가 모아지는데요. 개인적으로 그걸 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하니까 그렇게 말이 많고 단합이 안 돼. 다른 데에는 다 이렇게 문화하려면 관광지로 이래가 다 단체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마을 주제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시끄럽고 이제 좀 말이 많아지지. 그때 시골 마을의 상징 마을회관에 확성기가 울립니다. 드린다 합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의 적극 동참 바라며 행사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룡마을의 이장님. 이런저런 대소사를 책임지는 마을의 수장이죠. 행사에 이장님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마을을 한 바퀴 휘 둘러보는 일. 그 시찰에 함께 나섰습니다. 너희끼리 술 한잔 했나 안 했나? 했지. 뭐, 이 정상집에서. 둘이서. 수고해라. 고향을 떠나 직장 생활을 하다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온 것은 10년 전. 그 점심식으로 되는겨? 좀 고랑이 안 좁은겨? 아 그래요. 수고하세요. 마을에서 이장 일을 맡은 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이장님이 마을의 진귀한 보물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따라 나선 길.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지금 이거 보는 데가 우리 마을 삼지공원인데 지금 아직 저수작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지저분하죠. 그렇지만은 여름철에는 사람들 놀러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삼지공원 안에 용천샘이라고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샘이고 우리 마을이 대롱이듯이 용천이 용이 성천했다는 샘이 용천샘입니다. 예, 그래서 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물을 우리 마을 주민들이 안 먹고 샘물만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천샘이라고 이장님이 소개한 마을의 보물은 예로부터 용이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용천샘 때문일까요? 예술가를 비롯해 학자와 법조인까지 유난히 명성 있는 후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은 어쩌면 우연만은 아닌가 봅니다. 이장님과의 마을 나들이. 논과 밭 사이 동네를 스쳐가는 길 곳곳에 오래전 이곳을 스쳐갔던 작가들의 작품들이 즐비한데요. 제 주인을 잃은 탓인지 활기를 잃어버린 작품들이 조금은 쓸쓸해 보입니다. 작품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여기 하나, 둘, 조금은 세 개입니다.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지금 그 보수도 안 되고 이대로 박치되어 있어가지고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 한 땡기고 되면 여기 잘라 그래 보게. 잠시 마을 산책을 다녀온 사이 어느새 새마을 지도자 어르신이 또 다른 작업 준비에 한창인데요. 아니 이장님 잠깐만 그 자르시려고요. 네, 다 썩어가지고 이게 내려오나요? 혹시 저 하면은 이게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 지금 알지. 지금은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고. 예, 저는 생각했을 때 여기 뭐 있으면은 여기 뭐 안내판이라든지 예. 뭐 이렇게 그치. 이용할 수 있는 그래. 그게 있어서 저는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비록 새 생명을 꽃피울 순 없는 고목이라지만 그야말로 구사일생입니다. 부산 도심에서 불과 30분 거리. 이곳은 같은 공간 속 다른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같은 대룡마을입니다. 한때는 예술마을로 또 살기 좋은 마을로 이름을 날렸었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마을의 속사정. 모두의 고민이 깊어갈 즈음 마을을 찾은 한 젊은 예술작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금 전 고목의 생명을 구한 임혜니 작가입니다. 건물의 지금 간판 제가 사이즈를 보려 하는데 여기 대룡마을에 그 옛날에 제가 여기서 이제 작가들 그 활동했던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봐가지고 저런 열정들, 이렇게 작업들을 모여가지고 작가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제가 이제 거기서 예술에 대한 꿈을 키웠었어요. 그 꿈을 키워서 이제 그 기억과 그 에너지를 느껴가지고 이제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서 독일로 제가 유학을 갔어요.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찾곤 하죠. 그렇게 들어선 예술가의 길. 유학 시절 설치미술가로 성장하며 다시 마을을 찾았지만 적잖이 달라진 마을 분위기는 쉽게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건 마을 사람들을 만나 진심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총회 열고 회의하고 여기 제가 설명회만 하는 것도 한 진짜 많이 설명을 했어요. 하기 전에 이분한테 얘기 드리면 또 다른 분 오셔가지고 이분한테 얘기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분야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마을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는 그녀. 예술마을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계속된 설득 끝에 결국
바투아트 협동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가까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인 바투. 여기에 예술의 의미를 더한 바투아트는 방치된 쉼터를 다시금 운영하고 도서관을 만드는 등 마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정신없는 1년을 보냈습니다. 제 작업은 제가 구상을 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뭐 코를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고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뭐 코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뭐라 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관계성에 대해서 예술과 문화에서 사람과 자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어느 것도 해낼 수 없다는 거를 저도 여기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마을 입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미 있던 낡은 건물을 작품들을 전시할 갤러리 겸 마을의 농산물을 판매할 곳으로 새롭게 단장할 예정인데요. 이 건물 외관이 지금 나무인지 외관인지 문인지 약간 그런 약간 미니멀적으로 일체형적으로 제가 지금 디자인을 구상을 했거든요. 근데 저쪽에 주말 되면 전부 다 오픈이 되는 선반이 됩니다. 외관이. 그러니까 외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벽체가 되고 사용을 할 때는 선반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외부 디자인이 들어가서 이 데코랑 저 선반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여기서 자신의 그 농산물, 그 수확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간판을 제작하는 무릇 예술가의 난해함은 작업하는 이들에겐 곤혹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문도 문 아닌 것처럼 해달라. 선반도 선반이 아닌 것처럼 해달라 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기간보다 그 머리를 짜내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설마 이렇게 해서 집이 나오겠는가? 예, 그런 의구심도 솔직히 있었는데 인터넷도 많이 또 사진도 보내주시고 하는 부분을 참고를 보니까 그런 어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집, 그걸 또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고 나니까 진짜 이 처음 동네 들어온 입구에 예술인 마을의 그 이미지가 아주 부각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며칠 후 갤러리를 겸한 농산물 판매장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요. 두 개를 지금 여기서 맞춰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쪽이 내려야 됩니다. 마침내 건물의 이름이 새겨질 때쯤 이를 바라보는 이장님의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수 판매장이라는 것을 일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갤러리만 끝나지 마을 주민들이 그 방함차. 작가는 작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서로 다른 우선순위. 하지만 그 다름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대룡마을입니다. 서로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변동사항은 생기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구마를. 쌤, 우리 그거 몇 개 있어요? 이 박스요? 네. 그럼 이거 놔두고 이것만 들고 갈까요? 아니, 이거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놔둬놓고. 생태예술학교 수업이 열리는 수요일. 조용하던 이곳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텃밭 내려가서 애들 나중에 2시 반에 오면은 고구마를 같이 캐려고.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몇 달 전에 심어놓은 고구마를 오늘 수확할 예정이랍니다. 아, 저기예요? 안녕하세요. 송아야, 도착했어. 로야.
여기서 떨어졌대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고구마 체험장. 안녕하세요. 우리 고구마 정해진 분야의 실무자가 수업을 하는 시스템. 고구마 밭의 담당 선생님은 바로 마을 이장님입니다. 최고 갓고랑에 가있으면 갑시다. 지금 요거 갓고랑을 해야 실질적으로 아직 뿌리가 많이 안 들었을 겁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한 파보고 알이 들었으면 차츰 파고 안 그러면은 한 2, 3일 한 그 몇 개월 한두 달 더 나가놨다가 캡시다. 지금 캐볼게요. 뿌리를 다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작업하기 수월하도록 우선 줄기부터 먼저 쳐내는 이장님인데요. 자, 고구마 파자. 호미야 다 가져오세요. 고구마 먹자요. 먹자요. 파야지 먹지. 파. 그래, 이런 파. 근데 가지에 거의 없다 보니까. 없다. 하나 정도. 땅속에선 과연 어떤 마법이 펼쳐졌을까요? 그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우와, 제법 큰데. 해봐봐. 오늘의 목표물이 더 커요. 우와. 여기저기 놀라운 함성들이 이어집니다. 엄마들도 아이들도 불붙은 수학 경쟁. 이런 거는 우와, 대박이다. 야, 베스는 얘가 제일 큰 거였어. 얘가 더 커. 예상치 못한 수학에 들뜬 아이들의 목소리는 마을의 활력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진짜 흐뭇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1년 내내 가도 우리 마을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없는데 지금 애기들이 와서 울고 웃고 같이 고구마 캐고 심고 하는 자체가 이제 생기가 마을에 생기가 돕니다. 여기 있다. 애벌레 한 마리에 그야말로 난리법석입니다. 뛰어다니는 느낌이 난다. 눈도 있고. 저도 할래요. 다리가 붙어가 안 떨어진다 이거. 저는 다른 데서 텃밭을 하는데요. 거기 가는 거보다 같은 텃밭인데도 애들이 여기 오면 훨씬 좋아요. 어울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더 이렇게 자유롭게 애들 여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흙도 만지고 장난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여기 관련된 미술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니까 애들이 더 즐거워하고. 힘을 모아 캐낸 고구마가 어느새 한 자루 가득. 고구마밥 이런 거. 엄마들이 고구마를 분주히 손질할 동안 아이들은 미술 공부를 시작합니다. 네. 이거 지금 하던 게 색칠 공부가 아니고 아트 테라피라고 얘기했잖아. 이 그림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줄 건지 마음속으로 간직해 가면서 그거를 색칠을 해서 선물로 그 사람한테 나중에 주면 돼요.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엄마한테 주세요. 그 사이 어느새 먹음직스럽게 쪄낸 고구마. 꿀맛도 이런 꿀맛이 없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니고 뭐. 아니 노란하게 많이 해요. 이게 수업이에요 저희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미술놀이도 많이 하거든요. 아이 키우고 사회에서 고립되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이 데리고. 근데 여기는 수업도 너무 많고 아이들도 즐겁고 어른들도 즐겁고 너무 좋아요. 왜 쌤이 내년에 지금 어떤 식으로 제가 지금 운영을 할까 싶냐면은 저기 말고 수업이 끝날 무렵 아이들의 엄마를 불러 모은 임혜니 작가. 뭔가 기니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요. 얼마 후 진행될 마을 축제에 함께 참여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중입니다. 준비를 우리 군고구마하고 군고구마 어묵탕 괜찮아. 좋을 것 같다. 남은 우리가 먹어도 될 것 같아. 네, 군고구마. 맞아요. 네. 지난 7월 이곳 대룡마을 주민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마을 잔치가 이미 한 차례 진행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의 뜨거운 반응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죠. 네, 그 뭐
그리고 올가을 그때의 순간을 또다시 재현하기 위해 이장님과 바투아트 그리고 축제 기획자까지 모두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화마을을 만드는 그런 취지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쪽에는 굳이 이거를 뭔가 첨가해가지고 뭐 할 필요는 많이 없거든요. 이미 잘 돼 있는데 근데 여기는 숨어있는 아름다운 마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마을에 완전 뭐 처음에는 마음이 이제 끌려가지고 와서 했고 뭐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도 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갤러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몇 달 또 1년 계속 지속되면은 자리 잡으면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이해와 공감 속에 진행돼야 하는 일.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인해 치유된다고 했던가요? 조율과 협업, 소통과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한 축제. 조심스레 기대를 걸어보는 이유입니다. 축제 당일 손님들보다 먼저 마을을 찾은 이는 요란한 빗줄기. 과연 오늘 축제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또 신뢰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약속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준비한 것들도 있고 아티스트들 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진행해야죠. 원래 공연을 마을 입구에서 하기로 했는데 공연은 이제 다시 이쪽으로 마을회관 옆으로 와서 이동해서 하고 이제 갤러리는 원래 마을 입구에 갤러리 달려있었는데 저 뒷마을에 이제 갤러리 좀 오픈했고 마켓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뒷마을에서도 마켓도 하고 뭐 체험은 그대로 저기서 하고요. 어린이 공연도 그대로 저기서 합니다. 근데 크게 변하는 게 없지만 사람이 많이 안 온다는 게 지금 비가 와서 과연 얼마나 움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 진행되는 축제가 아니다 보니 접을 수도 또 미룰 수도 없는 상황. 무엇보다 정해진 약속이니만큼 어찌됐건 치러내야 합니다. 마을에 도착한 공연팀. 화이팅! 네, 화이팅! 고생 많으세요. 화이팅! 고구마를 어디서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도 능숙한 공연팀과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거도 막 말하는 거 맞죠? 네, 저기 바로 군고구마를 팔기로 했던 생태학교 어머니들입니다. 애초에 약속된 장소를 대신한 작은 그늘막. 애들 앉혀놓고 잘 싸보세요. 우중의 군고구마. 그 기막힌 맛을 안다면 참 좋으련만. 고사리 손까지 더해 판매 준비에 들어갑니다. 엄마 이거는? 불만 붙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두의 걱정과 달리 굳은 비에도 하나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여기 작업복사장 애들은 별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돼서. 쏟아지는 빗 속에 넋을 놓은 것도 잠시. 급히 마을 안내원을 급파합니다. 올라가시면 됩니다.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본격적으로 시작된 축제. 드디어 그 막이 올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첫 선을 보인 가운데 표정은 싱글벙글 초집중한 아이들. 이만하면 꽤 성공적인 분위기인데요. 다른 한쪽에선 빗소리를 잠재우는 재즈 연주가 한창입니다. 공연 장소는 바뀌었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더 아늑해졌는데요. 자,
자, 그렇다면 군고구마 팀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날은 비 내리는 야외보단 비를 피할 수 있는 실내가 인기 만점. 덕분에 판매는 뒷전, 아이들만 신이 났습니다. 이제 나와. 어디 가시려고? 아, 저희 공연장에 너무 멋져서 애들 데리고 가요. 비바람을 뚫고 가는 공연장. 어른들도 아이들도 진심으로 즐기는 축제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심지어 마을의 어르신들까지 즐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부턴 각자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긴 했는데 그래도 하우스 콘서트 느낌 나면서 갑자기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막 행복한 기분. 그래도 포구송에서 사람들이 안 올 줄 한 번도 안 올 줄 알았던 시는. 근데 제가 볼 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모두 다 만족하고 가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기쁩니다. 뿌듯하네요. 네. 그렇게 공연은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대룡마을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찾아 이곳으로 왔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또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마음 아파할까요? 즐기면 그저 즐거울 뿐인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 결국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진심. 모두들 그 진짜 마음이 간절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대룡마을은 지금 그 진심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앞으로도 대룡마을에 있으면서 이제 보여지는 것과 그다음에 그 속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담아야 되는 것들, 그거를 수행을 해 나가면서 좀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지만은, 근데 그게 즐겁지 않아도 결국은 즐겁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